건강 따라잡기 시간,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났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원 의학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체온이 어느 정도 돼야지 열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원칙적으로 체온이 38.3도 이상인 경우에 열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하인 경우는 미열이라고 하죠. 이 열이 나는 이유는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해 우리 몸의 백혈과 싸우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많은데요. 급성 인두염과 같은 상기도 질환과 기관지염, 폐렴 같은 좀 더 심한 호흡기 질환, 그리고 요로 감염, 뇌수막염 등이 있습니다. 네, 밤에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좀 당황하실 텐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체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38도를 넘지 않으면 미열에 해당하고요. 미열이고 아이의 상태가 크게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2시간 정도마다 체온을 확인하면서 38도를 넘어가는지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8도가 넘어가면 아이들, 특히 6세 미만은 쉽게 탈수증에 빠지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 좋은데요. 원래는 38.3도를 넘어야 열이 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수은 체온계가 기준이고요. 집에서 쓰는 간이 체온계의 경우 원래의 체온보다 약간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열이 나면 37.8도를 기준으로 해열제를 먹입니다. 37.8도요. 그렇군요. 그러면 해열제를 먹을 때는 어떤 해열제를 먹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아이들의 해열제는 보통 이제 시럽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흔히 쓰는 해열제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열제에 다 잘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아이들은 한 가지에 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평소 우리 아이가 어떤 해열제에 잘 듣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전에 엄마들로부터 이제 아이가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잘 안 떨어진다 이런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충분한 용량을 먹이지 않아서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통 해열제는 체중의 3분의 1 정도를 한 번에 먹이는 것이 좋은데요. 체중이 15kg인 경우 5cc, 20kg인 경우 7cc 정도를 먹이면 됩니다. 이 해열제의 약효는 대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는데 열이 서너 시간 만에 다시 오르면 또 먹이셔도 됩니다. 하루에 6번 내지 8번 정도까지는 안심하고 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열제를 먹었는데 토하는 경우, 아이가 울다가 토한 경우라면 다시 똑같은 용량을 먹이시고요. 이 구토가 반복되면 좌약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까 부모님들이 당황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밤에는 이 아이가 열이 심하면 응급실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 응급실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밤에 응급실에 주로 가야 하는 경우는 아이가 탈수증에 빠진 경우입니다. 이 열이 나면 이제 탈수가 오지 않도록 물을 먹여야 하는데 물을 다 토해버린다든지 해서 먹지를 못하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3세 미만 아기의 경우 4, 5시간, 4, 5시간만 열이 나도 바로 탈수증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열이 떨어지지 않고 6시간 이상 되면 응급실에 가서 수액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또 아이의 의식 상태가 좀 떨어져 보인다거나 축 늘어져 있는 경우, 평소 아플 때보다 더 심하게 보채는 경우, 아이가 숨쉬기 좀 힘들어하는 경우, 컹컹대는 기침을 하는 경우는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생후 100일 이전의 신생아의 경우 원래는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 기능 때문에 열이 잘 안 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에 열이 난다면 신생아 폐혈증이라고 해서 중환 질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지체 없이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신생아 폐혈증으로 응급실에 가면 원인을 찾는 검사와 함께 항생제 주사를 받게 됩니다. 네, 생후 100일 이전의 신생아는 잘 살펴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열이 나면서 이제 경기라고 하죠.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네, 생후 6개월에서 만 5세 사이에 열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경련을 하는 경우 열성 경련이라고 합니다. 6개월 이하이거나 5세 이상이면 열성 경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개 온몸 전체가 뻣뻣해지면서 떨게 되는 전형적인 전신 경련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이가 열성 경련을 하면 당황하지 말고 옆으로 뉘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열을 내려주기 위해서 좌약을 넣거나 아이의 옷을 벗긴 후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이렇게 전신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따거나 팔다리를 주무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아이가 어떻게 경련을 하는지와 지속 시간을 나중에 의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련을 15분 이내로 했다면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추가적인 검사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15분 이상 하거나 하루 2번 이상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열성 경련이 나중에 간질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 미만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름철에도 아이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